막상 쉬시니까 다시 싫으시죠? 예, 뭐 근데 제 입장에서 뭐 좀 시간이 작은 연자 같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하여튼 뭐 잠깐이니까 좀 더 엉덩이 아프시고요. 좀 더 지루해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더 저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뭐 이제 그렇게 아까 그럼 이제 지금 시간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아까 감식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식초하고 사과식초하고 뭐 이제 포도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현미든 백미든 뭐 이제 아까 그런 것들 이제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아까 그 24, 12, 6 하나 좀 그것만 알면은 어쨌든 쉽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안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 12도에서 6도 가수량 표 그냥 제가 표로도 만들어 드렸어요. 보십시오. 이때 이거 한번 힐링 식초요. 힐링 식초. 그 12도에서 6도 가수량 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와인을 만들든 막걸리를 만들든 제가 아까 그 비율대로 하거나 24도를 맞추면 12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이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그 표예요. 그 12도 만들어졌는데 그 표를 보시고 내가 한 10도 정도 만들고 싶다. 그 술을. 그러면 그 뒤에 20% 돼 있잖아요. 추가 물량.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그 공식대로 1대 2대 0.2나 24브릭스로 술을 만들면 12도가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 12도가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12도가 나온 술에 계산을 하면 좋지만 계산식도 알려드릴 건데 그 시간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된 데다가 내가 9도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거기 표대로 하면 물을 몇 프로 넣으면 됩니까? 그 술량에? 예. 그런 식으로 막걸리를 만들든 와인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6도에서 9도 사이가 식초를 만들기엔 적당한 알코올 도수예요. 근데 6도는 좀 위험하니까 7도나 8도, 9도 그 사이에 만드는데 그 만들려면 거기 술 양의 33%를 넣으면 물을 19도가 되고 또 뭐 한 50%를 넣으면 8도가 되고 그런 거 가늠으셔서 물을 좀 집어넣으시고 거기다 종초, 소상균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식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그냥 빨리 요것은 지금 그냥 지나치기가 서운하니까 그 앞에 보시면 24브릭스 보당 공식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24브릭스를 맞추는 건데 이것을 이제 수식을 여기서 설명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모르시는 제가 그냥 시간만 떼어가 가시니까 그 뒤에 표를 뒤에 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인데 포도 만약에 포도는 기본적으로 캔베리 우리나라 그 캔베리 당도가 좀 포도는 사과의 당도가 높은 편이고 좀 달다 싶으면 14도 정도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하는 포도인데 이 포도 다네 그러면 한 14브릭스 정도입니다. 그 당도가 그러면 내가 이제 24브릭스를 맞추려고 해요. 이제 안 맞춰도 상관없지만 24브릭스 정도를 맞춰서 와인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계산식을 앞에 것을 그 수식도 보시면 좋은데 안 되면 14브릭스 있잖아요. 그 포도 표. 그러면 이제 24브릭스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14브릭스밖에 안 되잖아요. 포도가. 그러면 모자란 당도가 10브릭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포도는 근데 이제 포도를 버려지는 게 있잖아요. 씨나 껍질, 과육. 그러니까 순수하게 포도에서 나오는 물량, 그 당도든 수분이든 당도든 포도에서 얻어질 수 있는 물량을 80%로 봅니다. 0.8. 그러니까 포도 10kg를 가지고 내가 집을 만들면 8kg가 나오는 거예요. 2kg는 이제 버려지는 거잖아요. 찌꺼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그것까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14브릭스 아주 포도가 단데 하면 설탕량을 10.5% 그러니까 그 포도의 10% 정도 포도는 그래서 와인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그냥 내가 포도 10kg로 내가 술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거기 포도는 보통 당도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 14브릭스 정도 되니까 그 포도에다가는 그냥 10% 정도 되는 설탕을 넣으면 얼추 24브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가장 만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공식은 본래 포도 와인 만든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와인들은 다 포도가 기본이고 기준이고 이제 사과든 뭐 그런 걸 응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가지고 만든다고 치면 그러니까 아주 달다. 그냥 나 당독이 없어. 근데 포도 아주 달아. 그러면 14브릭스 정도 생각하시고 포도가 좀 그냥 그러네. 그러면 12브릭스. 포도는 기본적으로 당도가 높은 과일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 사과는 생각보다 당도가 안 달아요. 이 사과 단데 해도 재보면 12브릭스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 포도에 비해 사과는 당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에 준해서 사과도 10% 넣으면 되겠지 하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과는 그 사과 표도 보시면 이 아이가 꿀사과인데 하면 12브릭스 정도입니다. 12브릭스 보통 많이 재보면 그러니까 이거 꿀사과다 하면 근데 이제 그 사과는 버려지는 것이 15% 씨나 껍질이나 과육이 포도는 20%였잖아요. 버려지는 게. 그래서 0.8이고 사과는 버려지는 게 포도보다 작아서 0.85. 그러니까 100을 짜면 85% 정도의 지구를 얻는다.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이제 설탕을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기면 아주 꿀사과로 만들 때는 설탕을 한 13% 정도. 포도보다 사과가 당도계가 없으면 당도계가 있으면 그 당도계 재서 나온 그 준에서 하시면 되고 그냥 입맛만 가지고 이게 의외로 우리 입맛이 정확하지 않아서 꿀사과가 14브릭스 가는 꿀사과는 없더라. 시중에서 파는 사과들 당도 재보면 다 12브릭스 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 사과로 만들 때는 설탕량 한 13% 쓰시는 거고 아주 단 포도로 만드실 때는 설탕량 한 10%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식들이 있는데 이 공식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최소한 사과하고 포도는 이 공식 표에 기준해서 설탕량을 넣으시면 대충 이제 24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처음 시간에 중간 이렇게 내가 설탕을 얼마만큼 넣을 건가 과일에 이제 그게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하고 그 공식에 준해서 만들어진 이 표를 가지고도 이제 그 설탕을 얼마만큼 넣어서 24브릭스 정도를 맞출 건가. 근데 꼭 굳이 막 나중에 어디 가셔서 그 사람은 꼭 24브릭스를 맞추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24브릭스가 가장 프랑스의 와인 만들 때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인을 수천 년 만들어 봤잖아요.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 잡수고 뭐 그때도 포도 시초가 있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천 년 경험을 통해서 와인을 양조하다 보니까 24브릭스로 와인을 만들 때가 가장 맛이나 품질이나 보존성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나름의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당도를 찾아내는 것이 24브릭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24브릭스를 맞춰서 하자는 거지 22브릭스, 20브릭스 안 된다는 건 아니다. 그것도 절반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나오니까 20브릭스로 만들어오면 10도짜리 나오겠죠. 10도짜리 나오면 물을 좀 덜 섞어서 또 알코올 도수를 떨어뜨려서 식초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제 사과 식초 만들어 보실 분 계신가요? 혹시인데? 근데 쉬우니까 사과 식초는 이제 말로 이제 좀 하면서 가볼게요. 이제 사과 식초 포도는 진짜 쉽잖아요. 그 많이 보시기도 하고 으깨서 이스트 넣고 그럼 포도 식초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홍어를 삭히잖아요. 근데 홍어가 발효됐다고 합니까? 부패됐다고 합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부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맛도 이상하고 막 향도 이상하고. 근데 그거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이로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는 그 뭔가가 화학적인 반응이 진행이 돼서 사람한테 이로운 걸 만들어내면 발효입니다. 중국이나 대만의 취두부 못 먹는 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먹잖아요. 그게 부패인지 발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니까 발효예요. 홍어도 못 먹는 사람한테 그건 돈 주고도 안 먹는 거죠. 근데 먹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로우니까 발효라고 그러는 거고 많잖아요. 뭐 치즈도 진짜 독한 건 우리 못 먹는다던데요. 썩은 냄새 나서.
근데도 사람한테 이루어오면 발효예요. 누군가는 부패로 보고 발효로 보고. 그러니까 차이는 내가 그 최종 산물이 나한테 이루었고 내가 도움이 되는 거면 발효인 거고 그게 나한테 해롭고 복이 되는 거면 부패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다른 의미에서 발효가 부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발효는 그런 거에서 포도나 감이 부패가 덜 됩니다. 홍어처럼. 고등어나 갈치는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근데 홍어는 안 상하니? 근데 그 과일도 포도나 감 같은 것들은 쉬워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부패가 좀 덜 되게끔 하는 탄닌 같은 성분들이 있어서 부패가 덜 되고 발효가 또 잘 되는 과일이고 사과나 뭐 배나 그 여타 다른 과일들은 그것들에 비하면 좀 부패가 좀 더 잘 되는 과일이고 그러니까 포도는 이렇게 와인을 만들면 잘 돼요. 실패하기가 좀 어렵죠. 감도 어지간하면 감도 그냥 잘 되고 그렇게 부패균들에 취약한 그런 것 자체적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성분들이 좀 있으니까 홍어는 그런 개념처럼 그러니까 포도나 감도 그렇고 대신에 사과는 이제 좀 어쨌든 조금 다르죠. 아까 그 셀룰로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당은 무조건 과일 수만 때 당이 쥐약입니다. 당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과는 섬유소가 있잖아요. 섬유소. 그 변비 있을 때 과일 드시면 섬유소가 뭐 변하고 엉겨서 잘 끄집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섬유소가 이제 좋을 때는 그렇지만 와인 만들고 식초 만들 때는 당이 있는데 섬유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기본적으로 엿이나 사탕이나 설탕이나 다 밀어붙고 엉기는 성질이 있잖아요. 거기에 섬유소까지 있으면 더 잘 엉겨붙는 그런 그러니까 당분이 많은 사과 와인으로 만들게 되면 딴 것보다 더 셀룰로스가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일 와인이나 식초를 만들기 위한 와인은 무조건 당분을 적게 오래 발효시키는 게 잔당을 덜 남기는 게 좋은 식초를 만드는 셀룰로스 맛도 맞고 어쨌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그리고 과소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냥 사과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맞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사과 당도는 12브릭스 나오면 그거를 술을 만들면 6도짜리 술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술이 위태위태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진짜 소믈리에나 무슨 와인 메이커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술이 조금 이상해도 그 이상한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술이 아닌데 그냥 알코올 맛이 나고 술 맛이 나니까 이게 그냥 와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낮은 당도로 낮은 도수의 술을 만들면 거기에 입맛이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사과 식초를 만드시려면 그 사과 식초가 약간 사기예요. 사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 24브릭스에서 술을 만들잖아요. 그럼 12도짜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을 좀 첨가하잖아요. 심지어 제주가 있으면 2배 해도 돼요. 6도 만들면 되니까. 거기다 또 종초를 붓잖아요. 그럼 막 양이 막 많이 늘어납니다. 양이 많아요. 원재료 대비 식초 양이 많아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막걸리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또 동량으로 섞으면 6도 되잖아요. 술 양만큼 또 물을 섞어요. 거기다 종초를 또 한 30도 섞어요. 그러면 쌀 양에 비해서 식초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삐딱선 타는 건데 식초가 굳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만들어 보면 원재료 대비 식초 양이 많이 나와요. 가수도 하고 그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 한 병 500ml에 막 4만원 5만원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 참 좀 심하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세월도 있고 뭐 그 공이나 뭐 재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좀 심하다. 이제 만들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명인이나 장인이 만들었다 그 약성 2배 3배의 리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식초 시장이 못 커지고 그냥 겨우겨우 이제 팔아주는 그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영농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 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마을 기업 참 제가 시작했을 때 했던 것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2, 3년에는 없을 겁니다. 그 식초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값은 비싸고 판매량은 많지 않은데 대출은 받아서 보조받아서 시설비 갖췄고 직원 했는데 그 처음에 막 광고 때리면 나가요 얼마만큼은. 근데 나중에
어차피 식초는 한정된 사람 나눠 먹는 건데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미 초기 설비 투자비나 인건비나 재료비나 하면 몇 개 팔아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러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그냥 명맥만 유지하면서 이렇게 와도 이제 저는 살 수 있는데 그런 좀 막 규모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식초가 너무 비싸고 양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뭔 말을 사과식처럼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왜냐하면 24브릭스를 맞추는 거예요. 집을 내면 제일 쉽고요. 뭐든 집을 내면 가장 쉽습니다. 식초가 그냥 돼. 집으로 하면은 크게 실패할 확률이 없어. 그냥 집을 내가지고 거기다 보당을 하든 그냥 그 상태에서도 효모만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와인이 돼요. 그럼 그 와인에 또 종초만 넣어주면 또 식초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사과 양이 작고 만약처럼 와인 만들 때는 위태위태하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만든 사과 식초를 만드신다면 차라리 설탕을 좀 많이 넣더라도 24브릭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2도짜리 와인을 만들고 또 거기다 물을 좀 첨가해서 이제 식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설탕을 원체 많이 넣네. 사과가 당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식초에서 사과 맛이 덜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술에서 쓰는 가양하는 거. 그러니까 사과를 만들면서 사과 말랭이를 좀 만드세요. 사과 말랭이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과를 그렇게 24브릭스 만들어가지고 식초가 됐는데 그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물이 좀 들어가다 보면 사과 맛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과 맛이 아니야. 이제 그럴 때는 사과 말랭이를 좀 만들어 뒀다가 그 말랭이를 넣어서 이제 침투식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사과가 발효가 된 거고 그 모자란 맛이나 향은 사과 말랭이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되려 그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과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는 것보다 맛이 있으려면 더 있습니다. 맛도 있고 어떤 사람들 기호에 그러니까 그 맛이나 향도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사과 말랭이를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걸 조금 은은하게 조금 진하게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집어고 청초고 그럼 또 하나는 들어가요? 사과 집어고 그러니까 술이 먼저 돼야 돼. 술. 그러니까 사과즙을 짜잖아요. 갈잖아요. 그러면 사과즙은 쉬워요. 어쨌든 사과즙은 진짜로 쉬운 게 칩이니까. 24브릭스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식대로 설탕을 좀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위험하다. 낮은 당도에서 술을 만들면 위험하다는 거 있는데 나 그거 감안하고라도 만들겠다. 그러면 약간 하여튼 좋은 와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끓여야 할 때는 알아야 되는데 막걸리도 그냥 실온에 오래두면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2브릭스라는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6도 정도, 7도 정도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때 끓여야 할 때 끓지 못하면 이게 이제 맛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맛이 갔는데 내가 알면 좋지만 살 때 가면 몰라요. 그건 이제 진짜 입맛 예민하시고 이 술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석은 아닌데 집에서 사과를 만드시려면 차라리 당도를 좀 높여서 안전하게 술을 만든 다음에 식초를 만들고 그러니까 알코올도 좀 높게 하면 산도도 높게 나오겠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과가 좀 들어간다고 해서 산도가 확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지는 산도가 있다고 감안을 해도 충분히 맛있는 사과 식초 만들 수 있다고요. 집에서 드시는